안녕하세요. 저는 설고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시카고 대학교에서 비주얼 아트하고 에코노믹스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서양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세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트 메이저와 넌 메이저들이 어떻게 아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까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아트 메이저를 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아트 메이저들이 받을 수 있는 학위로는 첫 번째 BA, Bachelor of Arts.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인문 계열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이제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유식하고 이제 제가 받은 학위죠. 그다음에 또 예일 같은 이렇게 뭐 하나의 언더그래드 컬리지 안에 각 이제 메이저들의 디파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BA를 받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종합대학의 뭐 계열마다 이제 스페셜라이즈된 스쿨로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나 아니면 터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네기 멜론은 School of Art and Science, 터프트는 School of Museum of Fine Arts라고 SMFA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이 스페시픽한 스쿨에 파인 아트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Bachelor of Fine Arts, BFA 그러니까 순수 예술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트 전공으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우리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작품, 그러니까 최소한 15개 정도의 작품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트 메이저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 말고 넌 아트 메이저, 이제 아트 메이저가 아닌 학생들은 어떻게 아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까? 왜 준비해야 될까? 먼저 이제 다트머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포트폴리오 섹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welcome fine art materials, vocal and instrumental recordings, etc. from first-year applicants who wish to demonstrate extraordinary talents in fine art performing arts. 본인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파인 아트 매터리얼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뭐 퍼포먼스 비디오나 이런 거를 서플먼트로 추가적인 보충 자료로 받는 거를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pplementary material visual arts 섹션에 아예 이렇게 state가 돼 있더라고요. Whether or not you wish to major in art as an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서 예술을 전공할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약에 본인이 이 비주얼 아트, 뭐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으로 보내라. 그리고 아트 메이저로 지원을 하든 넌 아트 메이저로 지원을 하든 이렇게 미국 대학으로 보내는 아트 서플리먼트 혹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각 대학의 이제 아트 프로페서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아트 프로페서들이 이제 커미티를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다시 어드미션으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트 메이저든 넌 아트 메이저든 일정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포트폴리오에는 담보가 돼야지 이거를 안 보내니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학생의 입학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카네기 멜론 웹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holistic review of both the portfolio and your other application materials. 입학 결과가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리뷰를 하고 또 이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매트리얼을 함께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닉 아티스틱 보이스, 학생만의 독특한 예술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학생, you and your interest, 학생과 학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how you think,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미술 포트폴리오는 잘 그리는 게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이제 메시지 토픽 부분이죠. 이제 주제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제 첫 번째로는 social, political, economic issues들이 있어요. 뭐 사회, 정치, 경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포트폴리오.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다음에 개인의 정체성, 뭐 queer, racial, ethnic, cultural and gender identities 이게 인종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젠더에 관련된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고, 뭐 페미니즘 관련 얘기도 괜찮고, 철학적 혹은 영적 혹은 종교적인 탐색에 관한 학생의 고민이라든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질문들이나 대중문화 그리고 문화 전반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모색도 괜찮고 또 지금까지 내용은 조금 더 사회적 이제 소시올로지 쪽 얘기였다면 완전히 다른 쪽 앵글로 사이언스나 mathematical 컨셉을 다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제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순히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포트폴리오는 조형적인 요소나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뭐 호기심 또는 학생의 통찰력 또 깊이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art that shows off your personal view of the world, sense of humor or interest. 저는 이제 핵심이 personal view of the worl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environmentalism, 자연, 뭐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리고 이거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볼 건데요. environmentalism은 굉장히 큰 토픽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토픽을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로 breakdown을 해야 되겠죠. environmentalism에는 뭐 deforestation, 벌목에 따르는 자연 파괴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global warming, 뭐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에어 폴루션, 뭐 대기 오염,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학생은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주제를 제일 관심 깊게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워밍에서 지구 온난화에서도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파생이 되겠죠. 뭐 바로 이제 생각나는 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 것, 혹은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뭐 옛날만큼 많은 이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생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거는 사실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파괴되는 환경을 그리고 뭐 산이 벌목되는 걸 그리고 그냥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죽어가는 산호를 그리고 이런 거는 이 학생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디서 뭐 뉴스에서 봤건 이런 어디선가 봤던 뭐 뻔한 형식의 뻔한 내용의 작품이겠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따라서 이 학생만의 그런 독특한 앵글이나 엣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는 진짜 personalization 이거를 얼만큼 개인화를 시킬 것인가 이걸 얼만큼 그 학생의 독창적인 개인적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environmentalism이라는 주제에서 파생을 했으면 거기서 글로벌 워밍이라는 세부 주제로 간 건 좋아요. 근데 글로벌 워밍에서 앞에 얘기했던 예시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가상의 학생이라면 이렇게 좀 지도를 했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중에서도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에 중점을 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혹은 집 근처에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을 봤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그 공사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더운 날이었는데 한낮에 이제 태양볕에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학생이 고개를 돌려서 반대편을 보니까 반대편 건물에서는 이제 유리창 너머로 뭐 시원한 실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이때 이 학생이 느낀 거는 야외에서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이 느끼는 여름의 온도와 실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이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 여름의 온도가 이제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에어컨을 틀어서 에어컨에서 배출하는 그런 더운 가스 때문에 바깥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이 학생은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학생은 뭐 공서장 현장 사진과 그다음에 실내 사무실의 사진 등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제 중첩을 시킨 포토 콜라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포토 콜라지를 그냥 단순히 이제 벽에 걸고 그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존재하면서 의미가 더 증폭시킬 수 있게 이거를 본인이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그 공사장의 뭐 입구 이런 데 놔두고 그 전체의 이제 전경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걸 받아보는 사람은 일단은 이 학생은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학생이고 또 이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아트 작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on top of that 그거와 더불어서 이 학생은 예술적인 능력도 출중한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아트 메이저 스튜던트거나 이제 넌 아트 메이저 스튜던트거나 결국 이러한 그런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건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넌 아트 메이저 스튜던트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특히 이제 넌 아트 메이저 스튜던트들한테 저는 아트 서플먼트가 비주얼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커먼 랩에 굉장히 많은 에세이들이 들어가요. 이제 메인 에세이가 있고 또 그 각 학교마다 이제 쓰게 되는 서플먼터리 에세이가 있고 어디셔널 인포 섹션까지 쓰게 되면 이제 학생의 뭐 또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에세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on top of that 아트 서플먼트로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각인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학생이 소시올로지 메이저로 입학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원서에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성공적인 그런 입시 결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Common App Essay에는 본인의 뭐 untraditional family structure background, 뭐 single parent 뭐 household에서 자란 본인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봉사활동도 이제 그런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그동안 뭐 쭉 싱글맘들을 위한 volunteering 및 fundraising, 아기들 모자를 뜨고 뭐 학교에서 make sale 같은 걸 열어가지고 fundraising을 하고 이거를 지역 그 미혼모 센터 같은데 이제 기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논문으로는 그러면 이런 household structure가 아이들의 early learning perform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에 관한 논문을 쓴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이제 레즈메에 뭐 클럽 활동, 뭐 아트 관련해서 뭐 기타 등등 클럽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수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시를 하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여기다가 아트 서플멘트로 더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 학생이 정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아트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냥 뭐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품을 만들다기보다는 어떤 body of artwork를 만들기 위해선 뭐 몇 주건 몇 개월이건 꾸준하게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이 학생이 정말 이 이슈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이 학생은 그런 다양한 패밀리의 모습들을 뭐 매거진이나 아니면 마스미디어에 표현되는 그런 패밀리 모습들을 뭐 바탕으로 페인팅을 만들었다 아니면 포토 콜라주를 만들었다 뭐 인스톨레이션 워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같이 첨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학생의 정말 관심사가 정말 얘는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트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에 관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아트 포트폴리오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 일단 하나의 매체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다룰 수 있는 호기심이 있는 거를 더 좋게 봐요.
그냥 하나의 매체를 예를 들어서 뭐 묘사력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서 드로잉을 굉장히 잘하거나 페인팅을 굉장히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finish된 퀄리티, completedness보다는 뭔가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페인팅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포토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티스트 프린트나 collage 워크나 zine, 뭐 아트북, 책의 형태로 이렇게 학생이 만들 수도 있고 믹스드 미디어, 뭐 다양한 뭐 매체들,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쓸 수도 있고 밖에서 주운 쓰레기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걸 요구를 하고 뭐 3D 워크 입체 작품도 마찬가지죠. 스culpture는 굉장히 전통적인 매체지만 이거 외에도 텍스타일 experimentation, 이 학생이 뜨개질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터프팅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환경적이거나 아니면 뭐 아까 그 공사장에 뭐 포토콜라지 작품을 놔둔 사이트 스페시픽 인스톨레이션처럼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설치 미술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최근에는 기존에는 뭐 2D나 3D 워크 쪽에 많이 그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둬서 구성을 했다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 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거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학생의 독특한 이제 고유한 시각과 또 미적인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라면 어떤 거든지 다 괜찮아요. 단 이 모든 이제 다양한 그런 시각적 방법론이 시각적 이제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이제 그 골랐던 이제 학생만의 독특한 주제와 해당하는 일관성 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트 포트폴리오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작품 파트인데,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작품의 이미지를 넣어야 되죠. 근데 이때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작품 이미지의 규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들은 뭐 2D 워크 그 평면 작업을 예시로 들자면 가장자리, 내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게 타이트하게 이미지만 크롭을 해서 보내라라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실제로 벽에 그 걸려진 모습을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작품이랑 뭐 최소 뭐 2cm에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그게 걸려진 모습까지 함께 찍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입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에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식으로 작품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카네기 멜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뉴트럴 백그라운드에 놔두고 너의 3D 작업을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각 대학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프레젠트하는 걸 요구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보통은 15개에서 20개 뭐 그 중간 뭐 18개 뭐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18개를 다 같은 개별적인 작품으로 이제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뭐 아트 메이저가 아니라서 풀 포트폴리오를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뭐 그 자기가 이제 고른 어떤 주제에 따라서 본인의 스토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 뭐 1개나 2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작품들은 조금 더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찍을 수도 있겠죠. 또 3D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앵글을 다르게 하면서 이 작품에 조금 더 홀리스틱한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봤을 때 어떤 건지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아이디어 스케치를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 스케치 없이는 이게 학생이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머니가 미술을 전공해서 어머니가 대신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선생님한테 이걸 맡겼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이분할해서 왼쪽엔 작품 사진을, 오른쪽엔 이제 작품의 스케치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넣기도 해요. 제가 가져온 예시가 지금 드가의 페인팅인데 왼쪽과 같은 드가의 페인팅이 나오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열심히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스케치를 했고 이거를 뭐 소묘로도 나타내고 뭐 컨테로도 썼고 charcoal로도 썼고 다양한 매체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파이널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 스케치 부분에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품을 구성하게 된 본인의 그런 동기나 아니면 처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들을 그냥 글로 적은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 정말로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트 포트폴리오에 작품을 완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글 포션이 있어요. 글은 일단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description이에요. 각 작품마다 이것도 대학마다 조금씩 그 요구하는 랭크가 다르긴 하지만 약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000 character 정도로 간단한 설명을 하라고 해요. 1000 character 같은 경우에는 월드로 치자면 한 약 50 to 100 words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이 작품을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작품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드가이 페인팅에서는 왜 이런 뉴트럴 컬러를 쓰고, 왜 이제 군중 속에 그런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 발레리나들 사이에 이 남자가 등장을 하고, 뭐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구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 이런 방법을 썼냐라고 이제 설명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개별 작품의 설명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본인만의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돼요.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는 200자에서 500자 정도 사이고 이것도 대학마다 이제 요구하는 길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300자에서 400자 정도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랭크인데 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제 모든 작품을 다 위에서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본인만의 작품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이제 예시로 들었던 글로벌 워밍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 글로벌 워밍이라는 주제가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본인만의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워밍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소시오 에코노믹 임팩트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라는 본인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각과 방법을 썼느냐 시각과 방법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런 매체를 썼고 왜 이런 크기로 만들었고 뭐 왜 이런 컬러 팔레트를 썼고 왜 이런 뭐 등장인물 혹은 등장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abstract하게 작업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었다를 이 글 안에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아트 작품으로 그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청중에게 던지고 싶은지에 관해서 이제 짧게 서머라이즈를 하면 성공적인 아티스트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그럼 효과적인 아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좀 짧게 알아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